안녕하세요. 이번 웹 세미나를 진행할 르크로이 기술전팀의 황윤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캔 신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신호 포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캔 프로토콜 셋업, 트리거 셋업, 에러 트리거, 캔 매저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의 포착입니다. 네, 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캔 신호를 매저하고 트리거를 하기 위한 VBA 옵션이 설치되어 있는 스코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이런 싱글 핸드 프루브, 그리고 캔 신호를 정확하게 보기 위한 디퍼런셜 프루브, 마지막으로는 캔 신호, 여러분들이 직접 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캔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VBA 옵션이 설치되어 있는 4GHz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 웨이브 러너 스코프고요. 지금 이 부분은 캔 신호를 제너레이팅 하기 위한 이런 소스입니다. 저희 르크로이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디퍼런셜 프루브는 제가 준비한 것은 ZD200이라는 프루브입니다. 이 프루브는 캔 신호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루브입니다. 이런 준비물이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스코프 설정입니다. 스코프 설정에 대해서는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제너레이터에 프루브를 연결한 상태고요. 1번 채널에 연결했기 때문에 2번 채널은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신호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 베이스 설정에 대해서 시간 베이스 설정이 캔 신호를 보기 위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희 스코프에서는 시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코프 프론트 패널에 타임 너브를 돌리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탭을 눌러서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임 베이스 시간을 바꾸시게 되면요, 화면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들이 시간에 맞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캔 신호들이 표시가 되고 있을 때 스코프에서는 위아래 전체 비트를 다 사용하여야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볼티지 셋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지 셋업은 채널 1번을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버티컬 스케일이라는 항목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오프셋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오프셋은 지금 500mV 위로 상승을 시키면 되겠고요. 500mV 상승을 시키면 이렇게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스케일을 바꿔보실 텐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케일을 바꾸시게 되면은 1, 2, 5 단위로 움직이게 돼서 200mV로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파형이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했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500mV를 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베리어블 게인이라는 탭을 선택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디비전당 400mV로 설정을 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처음에 스코프를 킬 때 트리거는 오토 모드로 선택을 해 놨습니다. 트리거를 보시면 오토 노멀 싱글 스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오토는 스코프가 파형이 들어올 때 액퀴지션 된 파형들에 대해서 전부 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노멀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노멀 같은 부분에는 트리거가 된 파형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오토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프가 액퀴지션 하고 있는 파형에 대해서 전체를 보여주지만 제가 노멀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노멀로 바꾸고 이쪽에 트리거 레벨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레벨을 신호에 맞지 않게 변경을 해버리게 되면요, 스코프는 액퀴지션을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트리거 조건에 맞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 아래쪽에 보시면은 웨이팅 포 트리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엣지 트리거 조건에 맞지 않는 신호들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신호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건에 맞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V 정도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마이너스 1V로 넘어가는 엣지 신호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 화면에서 계속 트리거가 되고 신호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캔 신호를 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캔 디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 프로토콜 셋업입니다. 캔 신호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설정이고요. 단순히 이제 정기적 신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정기적 신호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코프 화면상에 직접 표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캔 신호의 전송 속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DBC 파일, 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더 편리하게 디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볼 혹은 헥사 값으로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단순히 파형만 보이고 있죠. 이 파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 옵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널리시스에서 시리얼 버스 애널라이즈라는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신호는 지금 채널 1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채널 1번 탭에서 디코드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코드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저희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는 디코드를 4가지 채널 혹은 4가지 매스된 파형 혹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형에 대해서 디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에 4가지를 디코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채널 1번에 들어오는 캔 신호를 디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코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1번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만 세팅을 해 놨을 때는 지금 계속 에러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의 비트 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 입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셋업도 들어가는 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디코드 셋업 탭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쪽 셋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디코드 셋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드 셋업을 누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디코드 1번에 뷰 디코드 소스는 채널 1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선택하셔야 될 부분은 이 신호의 속도입니다. 비트레이트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이 신호는 1메가비트로 동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메가비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메가비트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굳이 신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겠으면 여기 화살표 탭을 눌러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캔이 지원하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 좋게 올리시다 보시면은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 신호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제가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네, 스톱을 하고요. 지금은 여기 엔진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줌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줌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신호에 대한 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단순히 지금은 엔진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심볼릭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인데요. 저희 스코프에 VBA 옵션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브라우저에 DBC 파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이 신호가 엔진에서 나오는 신호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헥사 값으로도 표시가 되는데요. 헥사 값으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엔진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400번의 ID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랭스는 2바이트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액 신호가 표시가 되고요. DBC 파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트리거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헥사 값으로 놓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멀 상태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멀 상태이기 때문에 엣지 트리거로 마이너스 1V를 지나가는 이런 신호에 대해서 전부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스톱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스톱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펜 프레임이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줌이 이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프레임이 만약 여러 개일 때는 옆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다시 줌을 하셔서 보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줌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여기 캔 서치라는 탭이 있습니다. 캔 서치에서 넥스트 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밝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은 부분에서 줌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줌이 된 신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ID는 빨간색, DLC는 녹색, 그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한 번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컬러풀하게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액신호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편리하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캔 신호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디코드 옵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캔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 트리거 셋업입니다. 캔 트리거를 하신다는 것은 캔 신호의 특정 캔 신호만을 보신다는 거죠. 특정한 내가 원하는 신호만 보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트리거는 항상 노멀 모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캔도 디코딩과 마찬가지로 비트레이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트리거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드웨어 트리거는 좀 전에 신호에 맞게 제가 마이너스 1V라고 직접 설정을 해 두셨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에 맞게 트리거 볼티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종류에는 이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는 스코프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엣지 트리거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신호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트리거 셋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트리거 셋업은 화면 상단에 트리거 셋업이라는 부분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가장 편리하게는 이 트리거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다양한 트리거에 대한 탭이 있고요. 저희가 캔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캔은 시리얼이라는 부분에서 프로토콜에 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캔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채널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레이트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비트레이트는 1메가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1메가비트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트리거 타입입니다. 올. 스코프로 들어오는 캔 프레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트리거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모트는 리모트 프레임,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리모트 프레임에 대해서 트리거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눌러보게 되면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스코프가 애퀴지션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Waiting for Trigger라는 표시가 뜨고 있죠. 이유는 지금 데모 보드에서는 리모트 프레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ID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ID를 누르실 때는 특정 ID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트리거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특정 ID 포맷을 바이너리, 헥사, 그리고 DBC 파일을 이용한 심볼릭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헥사 값을 이용한 트리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은 동일한, 즉 내가 설정한 ID와 동일한 ID를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ID 비트는 지금 11비트로 동작을 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여기서 제가 400번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400번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현재 트리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신호는 여기 지금 트리거가 되고 있는 신호는 ID 400번을 가지고 있는 신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이 트리거 포인트에서 400번을 가지고 있는 신호를 트리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ID와 데이터를 동시에 트리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ID와 데이터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컨디션은 equal, 그리고 데이터 비트는 8비트 동작입니다. 8비트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밸류는 제가 6a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6a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요, 특정 400번 ID와 6a라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신호에서 트리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ID를 400이라는 ID 조건과 6A라는 데이터 조건이 맞아지는 순간 트리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 ID만 눌렀다면은 400번 ID를 가지고 있는 신호에서만 이렇게 트리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DBC 파일을 이용한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셋업 포맷에서 다시 심볼릭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런 DBC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DBC 파일은 다시 캔 데모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BC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 DBC 파일에 들어있는 이 모든 정보값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시 가운데 제가 이번에는 엔진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엔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엔진 데이터만 트리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진 데이터가 계속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단순히 엔진 데이터만 트리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선택하셨을 때는 400번 ID만을 선택하고 있고요. 다시 엔진에서 파워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파워 데이터 같은 경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엔진의 파워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디코더 옵션에서 헥사 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가 엔진 값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디코더 셋업에서 심볼릭으로 바꾸시게 되면 트리거가 된 지점에서 엔진의 파워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씩 해보시면은, 제가 브레이크 서킷을 클릭했을 때는 브레이크 서킷에서 되고, 브레이크 서킷 하위에 이런 오른쪽 브레이크 쪽에 압력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이렇게 금방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고객 여러분들께서 가장 만족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옵션을 다 가지고 계신데도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러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에는 5종류의 에러가 있습니다. 비트 에러, 전송된 비트가 버스상에 모니터된 비트와 다른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스토프 에러는 같은 극성을 가진 비트가 6개 이상 연속으로 감지되는 경우, 그리고 폼 에러는 정해진 형식의 비트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CRC 에러는 나노셈에서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액 에러는요, 액 슬롯이 뒤로 세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액 에러와 비트 에러에 대해서 직접 스코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400번 ID에서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트리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트리거 포인트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호는 스토프 에러고요. 같은 극성을 가진 신호가 5비트 이상 나온 다음에는 반대 극성을 가진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던 에러고요. 실제로도 이런 트리거 포인트를 자세히 보신다면은, 여기가 5번째, 6번째에서는 반대 극성을 가진 비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구나라는 것을 편리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 에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액 에러를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전체 프레임이 액 에러가 발생한 부분이고, 그 가운데 이쪽을 줌을 해 봤습니다. 신호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액 에러가 발생했다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액 신호가 반대 극성을 가진 2비트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신호가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스코프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액 에러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캔 매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 매저입니다. 단순히 캔 신호를 정확하게 트리거를 하고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보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와 신호 사이에 어떤 시간차가 발생을 했는지, 이 신호에 대한 다른 특성은 없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디지털 투 아날로그라는 것은 이런 캔 디지털 신호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값들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뽑아내고 그 뽑아낸 값을 연속된 아날로그 값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타이밍은 아날로그 신호와 캔 신호 간의 시간 차이, 그리고 한 채널과 그 다른 채널 간의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지금 델타 메시지는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시간값은 얼마인지, 트리거가 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에서 캔 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이 몇 %가 되는지, 아니면은 캔 프레임의 데이터 속도는 얼마인지, 아니면은 스코프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캔 프레임들의 개수는 얼마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정해놨던 트리거 옵션으로 트리거 타입의 전체 모든 스코프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캔 신호를 트리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 캔 매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프 화면을 멈추고요. 캔 매저는 처음에 들어가셨던 디코드 옵션에서 매저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는 채널 1번이 아니고요. 일단 캔을 디코딩을 했기 때문에 디코딩된 값을 기준으로 시간차 혹은 아날로그 값을 보실 거기 때문에 소스는 디코드 1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 매저 값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간단하게 버스 로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 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측정된 매저 값이죠. 매저 값은 파라메타 1번에 저장을 하시게 될 거고요. 파라메타 1번에 저장된 값을 제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화면에서 이 캔 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은 20%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메시지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비트레이트를 선택하시고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1메가비트라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굳이 이런 매저 그래프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저희 스코프를 좀 잘 다루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실제 매저라는 탭을 이용하셔서 직접 이렇게 캔 신호에 들어있는 이런 다양한 매저를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넘버 오브 메시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캔 프레임이 5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이밍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아날로그 투 메시지인데요. 실제 이 부분이 ECU라고 한다면은 ECU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와 그 다음에 출력되는 캔 신호 간의 타임 딜레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네, 실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좀 필요하신 부분이 이제 특정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채널 2번에 특정 아날로그 신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 2번을 동작을 시키고요. 일단 트리거가 되는 시점은 그 아날로그 신호가 동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신호에 맞게 제가 다시 셋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셋업해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은 다 됐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투 메시지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소스는 제가 채널 2번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채널 2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터 1번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제는 다시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날로그 신호가 나온 다음에 캔 신호는 내가 보고자 하는 신호는 특정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터로 특정 아이디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이디는 11비트를 가지고 있는 200번 아이디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리거를 하시게 되면요, 저기 값이 5 마이크로세크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아날로그 신호가 표시된 다음에 5 마이크로세크 뒤에 2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런 프레임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프레임을 한번 줌을 해 보겠습니다. 줌을 해 보시게 되면요, 실제 200번을 200번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표시가 되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 투 밸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투 밸류를 셋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채널 2번은 꺼 주시고요. 트리거 셋업은 원래 있던 대로 채널 1번에 올 비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시 줌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투 아날로그라는 부분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코프 화면에 많은 캔 프레임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임 베이스를 조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타임 베이스 변경을 통해서 스코프 화면에 가장 많은 신호들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매저 값으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스를 2번으로 다시 나와 있는데요. 소스를 1번으로 바꾸시고요. 파라미터 2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2번을 트랙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 트랙된 매스 파형은 F1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해 보게 되면은 지금은 값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값들은 이 하나하나의 캔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그대로 아날로그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값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신호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메인에 보시면은 필터로 캔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아이디를 11비트에 200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번으로 바꾸게 되면은 2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2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캔 신호가 표시하는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신호가 실제 이슈로 들어가고 있는 신호와 동일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3번에 제가 연결을 해 놨고요. 채널 3번에 오프셋을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캔 디코더가 풀어낸 아날로그 신호와 실제 들어가고 있는 신호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라면은 이런 탭을 보시고 펑션 1번은 신호는 50V per division, 그리고 실제 들어오고 있는 신호는 500mV per division, 신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캔에서 나오는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호들 같은 경우에 팩터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팩터 값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값으로 표시를 할 때는 물론 실제 디코딩에서는 그 팩터가 적용돼서 값이 표시가 되지만 지금 이 펑션에서 적용한 이런 부분에서는 꼭 그 팩터 값을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2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호의 팩터 값은 DBC 파일을 열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DBC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트리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아이디를 선택하신 다음에 심볼을 선택하시면 DBC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에어백 센서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에어백 센서 중에 이런 몇 볼트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데이터 값을 선택해 주시면요. 여기 부분에 팩터가 있습니다. 19.613, 0.01961의 팩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요.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메저를 들어가셔서 특정 아이디를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에서 여기 A에 0.0196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보시면은 이제 500mV 실제 신호들이 똑같은 신호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잠깐 멈춰서 신호를 멈추고 제가 실제 동일한 신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커서를 넣으시게 되면요. 커서를 보시게 되면은 신호가 동일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ECU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는 ECU가 이런 캔 신호로 변환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 시간 딜레이에 의한 이런 값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값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시간을 감안해서 보신다면은 캔 신호를 정확하게 디코딩한 신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캔 신호를 이용하셔서 제품을 개발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